미국 아재 미국 주식 이야기. 그리고 제가 또 한 섹션을 하나 애드를 했어요. 제가 이제 디스코드도 있고요. 그리고 댓글도 있잖아요. 근데 댓글은 이제 구독자님이 많아지셔가지고요. 제가 읽기는 읽는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모으는데 조금 불편함이 많아요. 그 유튜브 그 시스템 자체가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거는 디스코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는 섹션에 가서 질문을 해놓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질문 답도 드릴 수 있고 답을 해놓으면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할 거고 오늘처럼 이렇게 질문 내용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질문을 제가 뽑아봤어요. 일단 누가 보내셨는지는 본인만 아실 거고요. 안녕하세요. 스퀘어 블링크 어떻게 될까요? 유유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 드리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퀘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블링크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 가정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대략 어떤 의미에서 질문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이럴 때는 그 질문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내가 블링크를 사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블링크를 갖고 있는데 얼마에 갖고 있는데 아니면 몇 퍼센트가 몇 퍼센트 수익입니다. 아니면 몇 퍼센트가 손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어떤 식으로 될까요? 그렇게 하면 내가 거기에 맞는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스퀘어 블링크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저는 한 2년 뒤를 보면서 야, 두 개 다 성장할 겁니다. 조언 줍니다. 그렇게 대답해도 저는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심증을 찾아보면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관계된 것 때문에 아마 더 계속 상승할 거고요. 지금 바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그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장애 조정이 없으면 스퀘어는 상승 무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블링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의견이 없어요. 저는 정말 전기차 테슬라랑 중국 삼총사 있죠? 중국 3사에 대한 그 전기차에 대한 거는 믿음이 있는데요. 나머지 관련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신이 좀 없어요. 특히 지금 SBE 차지 포인트랑 블링크 같은 경우에 저는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기차를 운전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런 블링크나 차지 포인트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나 태양광에 대한 거에 아주 친숙해요. 그런데 과연 얘네들이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좀 의문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좀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정말 실생활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블링크에서 차저를 하나 사면은 500불 정도 들어요. 50만 원. 그러면은 과연 걔네들이 그걸 몇 개를 팔아야지 주가에 반영이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시간을 그 차지 포인트를 끼워 놓잖아요. 그러면은 4불, 4,000원을 걔네들이 차지를 해요. 그러면 4,000원 4불 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만큼을 돌려야지 돈을 벌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블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버거킹이랑 계약을 맺었다 그러죠. 버거킹마다 뭐 차징 스테이션을 뭐 한두 개씩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근데 이게 패스트 차저가 아니라 한번 끼워 넣으면 한 차밖에 한 2시간 버틴단 말이에요. 과연 그랬을 때 걔네들이 받는 수익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동차 관련, 전기 자동차 관련된 이 충전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지가 않아요. 물론 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해서 뭐 저보고 바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수익 올릴 수 있는데 못 올린다고. 근데 저는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 손이 좀 가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스퀘어는 말씀드리듯이 이제 브레이크아웃 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렇죠? RSI도 지금 많이 높지 않으니까 충분히 이거는 브레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트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근데 내일 마켓이 나빠지면은 아마 이것도 다시 그냥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켓의 그런 힘도 되게 중요하니까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웨이페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흑자에 돌아선 것 같은데 지금 매수 타이밍일까요? 이런 질문 괜찮아요. 질문은 참 잘 써주셨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제가 반문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 웨이페어를 왜 관심을 가지시나요? 그런 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듣고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왜 이걸 관심을 갖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관심을 갖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 들어서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이 주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웨이페어 같은 경우에 흑자로 돌아선 거는 맞아요. 근데 웨이페어가 파는 게 가구잖아요. 가구인데 그게 그렇게 하이 퀄러리 가구도 아니거든요. 센티멘트로만 보면 지금 주가가 워낙 퍼포먼스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수 타이밍은 맞는데 그 종목이 지난 2분기 때처럼 성장을 빨리 할까요? 주가 성장.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이 아니라 주가의 성장이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은 저도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2, 3분기 때 고도하게 성장했던 이유는 가구를 바꾸는 시기가 돼서 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팬데믹이 돼서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집에 오래 시간을 보내니까 이것도 바꾸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해서 많이 매출이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구 바꾸는 거를 매년 할까요? 과연 미국 내에서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매수 타이밍은 맞지만 매수 타이밍에서 몇 퍼센트까지 성장하는데 얼만큼 걸릴지는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라면 웨이페어에서 가구를 얼마나 자주 살 것인가? 그쵸?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웨이페어 같은 거는 W, 심볼 W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베어 트랩인데 지금 트렌드 라인이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트렌드 라인 저항선을 뚫지를 못해요. 뚫지를 못하고 또 지금 약간의 베어 트랩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요. 이거는 정확한 베어 트랩은 아니에요. 베어 트랩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삼각형이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저항선을 뚫고 못 내려오고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베어 마켓에 버텨야 되는 그런 모습. 지금 웨이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 참 안타깝지만 아무리 실적이 좋고 뭐 적자 흑자 떠나서 이 차트 자체가 계속 이 베어 트랩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하락 트렌드 지지선을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뚫고 올라가는 뭔가의 모멘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미안님, 테슬라 보유량을 늘리고 싶은데 지금 평단이 410입니다. 질문하는 방법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S&P 500 그 12월 21일 이후 조정이 오고 난 후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쵸? 이런 건 저도 답이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런 원칙은 있죠. 주가가 올라가면 일단 좀 빠지는 바가 있어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3명의 투자자가 있다고 보세요. A, B, C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아주 그냥 성격이 느긋하고 그렇게 주에 큰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돈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 2명은 항상 매일매일 주가를 보면서 오늘 어떡하지? 오늘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종목을 한 달에 한 번만 봐요. 그러면서 그때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럼 분명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간 주가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은 있을 거다. 그걸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당장 21일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테슬라 주가가 좀 내릴 수 있어요. 수익 출현으로. 오늘 이제 테슬라를 보면은요. 기관 투자자가 그렇게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좀 큰 볼륨이 순간순간 들어가는 거는 좀 봤어요. 그 순간순간 들어가는 게 어떤 패런을 보면 그냥 주가를 올리려고 들어가는 패런을 좀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시면은 아무래도 내일이나 모레는
좀 수익 창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니면 그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 부분이 아니면 숏 스퀴즈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이거는 정말 제가 정답을 드리기 어렵고 그냥 저도 이런 걸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돈을 많이 또 벌겠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비싸긴 합니다. 테슬라가 4분기 실적을 엄청나게 가져 나오거나 가이던스를 엄청나게 가져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지금 주가를 좀 유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조그마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라이드 분석 부탁드려요. 현재 마이너스 7%인데 오늘 좀 죽긴 했는데 오늘 더 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아시겠지만 스펙이나 IPO 나온 종목들은 패런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일단 차트는 최소 2달은 나와야 있어야지 패런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만큼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못 도와드렸고, 그리고 더 주어야 되고 안 주어야 되는 거는 본인의 그 투자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시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이브 때 라이드 가지신 분, 이분 라이드 주 몇 개 가지고 싶으세요? 그걸 일단 정하세요. 100주를 갖고 싶은지 1000주를 갖고 싶은지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계속 애들을 하세요. 라이드 가지고 단타 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단타 치시는 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도와드릴 수 있지만 단타 치시는 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단타 치는 거 도와드리는 거는 그거는 정말 엄청난 리스크와 그리고 엄청난 정보와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해드릴 수는 없고, 이럴 경우에는 그냥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시는 주의 숫자만큼 분기별로 그냥 사 들어가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은 7% 마이너스 금방 원금 회복하고 또 어느 순간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라이드 투자하셨으면은 라이드가 차 만들 때까지는 기다리셔야죠. 지금 투자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그 플랜은 모르겠네요. 그리고 라이드도 한번 보지요. 뭐 말씀은 그랬지만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딱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그냥 변동성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트렌드는 뭐예요? 하락 트렌드예요. 그쵸? 이 속이는 상승. 이것도 일종의 베어 트랩이에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향 트렌드가 이 밑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채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뚫질 못하고 계속 여기서 맴돌게 되면은 이게 계속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어요. 지금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20선 못 지키면은 아마 이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INO에 좀 물려 있는데 마이너스 10% 지금이라도 나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아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 이런 분들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정말 투자하지 않아야 할 종목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중에 여러 섹터가 또 나눠져요. 그 안에 바이오테크라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이 이노비오 같은 경우도 바이오테크 종목인데요. 제발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하시는데요? 그럼 한번 넣어가지고 일확천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차라리 라스베가스 가서 룰렛을 돌리세요. 제가 10% 이거 물리셨다고 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근데 누구나 하는 실수예요.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나 하는 실수인데, 이 바이오텍 같은 거는 차트도 봐도 모르고 펀더멘탈 봐도 모르고, 이거는 FDA에서 오케이 하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완전 이벤트성. 이거는 갬블이에요, 갬블.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하시면 좋아요. 이노비오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야, 빌 게이츠가 돈 많이 밀어주고 있는 데죠. 한국 사람이 하는데. 근데 그거 뒷 배경을 좀 보세요. 그런 거 하지 마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정말 좋겠었고, 특히 이분은 10% 마이너스면은 그 금액이, 투자 금액이 좀 견디실 수 있는 거면은 그냥 물려 놔두세요. 그리고선 그냥 셀링 오더를 지금보다 원하시는 수익만큼 딱 걸어 놓으세요. 이거 어느 날 한 번은 뻥 뜨는 거니까 얼마나 뜰지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뻥 한 번 뜨고 또 어느 날 뻥 한 번 뜨고 그런 종목이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구독자님들 진짜 부탁드려요. 본인이 확실한 정보가 없고 정말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바이오테크 쪽은 정말 하지 마세요.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바이오텍 가지고 좀 재미를 많이 보셨다고 제가 뉴스라가 아니라 뭐 다른 걸 보면은 좀 들은 것 같아요. 한국 내에 있는 바이오테크들. 근데 미국 바이오텍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국 바이오텍은 정말로 자기가 의사나 그런 랩에 있어서 정보를 확실히 알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처럼 전문 지식 없는 사람 바이오텍 들어가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없고요. 바이오텍은 정말 근본이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같은 거 아마 어떤 회사인지 아시면은 투자도 안 하세요. 한 명, 두 명 그냥 과학자, 의사 두 명이서 같이 하는 그런 회사. 투자 받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뻥 하고 뻥 한 다음에는 또 유상증자하거나 자기 보유량 팔면서 나가고 그래서 주가 또 팍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투자 종목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정말 힘들어요. 이노비오 같은 거 이런 거. 기업 분석하고 들어가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셨는지 모르는데요. 이거는 차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벤트예요. 이벤트. 이거는 차트 분석으로 의미가 하나도 없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차트 분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차트 분석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런 거는.